안녕하세요. 영근쌤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올해 2023년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보냈습니다. 왜인가요? 서희초 사태로 함께 아파했죠. 그러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도 함께 했습니다. 9월 4일 학교를 쉬는 선생님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말마다 길거리에서 우리의 바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서희초 사태를 겪으면서 그것이 내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옆반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먼저 간 선생님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함에, 죄송함에 우리는 함께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교육부와 교육원 단체와 정부와 국회를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승진제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내용을 말로서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사와 함께 해야 할 교장교감이 없어서 아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 뒤에 문제 부모가 있다, 또는 문제 사회가 있다고 합니다. 흔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어떤가요? 많은 선생님들이 목숨을 달리했습니다. 그 선생님들 뒤에 그 선생님들을 지켜주는 교장교감은 있었나요? 교장교감은 있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편에 섰고 교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선생님들보다는 학부모 편에 드는 듯한 교장교감, 사실 저도 선생을 20몇 회 하면서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한 적도 있습니다. 왜 교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학부모 말에만 귀 기울였을까? 저는 그게 승진제도가 자기 자리만을 챙기는, 승진만 하려고 했던 모습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가 위협받을까 봐서 선생님에게 스스로 해결하세요, 문제 안 생기게 하세요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9월 4일 우리가 함께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관리자들의 모습에서 아쉬운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학교의 관리자들도 우리의 의견을 잘 받아줬고요. 반면 많은 학교에서는 9월 4일 교육 멈춤의 날에 아쉬운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교사들이 모두 함께 움직이는 그날에 자기 살 길만 챙기는 모습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 거죠.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병가는 내가 결제해 줄 수 없다, 또는 그보다 더 심하게 병가는 내지 못한다, 나는 결제해 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사를 윽박했던 거죠. 더 심하게 말한 경우도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그 내용은 여기서 빼겠습니다. 반면 9월 4일 앞서 많은 선생님들이 재량휴업일을 요구하니까 그러면 함께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다가 교육부의 강경한 태도에 재량휴업일은 하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병가는 결제하겠습니다라고 먼저 말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다른 모습이죠. 선생님들의 뜻을 받아들인 관리자의 모습과 자기만을 생각한 관리자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죠. 9월 4일 이후 학교 올 때 발걸음이 달랐을 겁니다. 함께 하려고 했던 학교에서는 발걸음이 그래도 아프지만 내디딜 때 힘이 났을 것이고요. 반면 병가는 안 됩니다 하면서 계속 다그쳤던 관리자가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께서는 학교 출근이 마음 내키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관계도 많이 깨졌을 거라고 봅니다. 마음을 잃은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 앞서 말했듯이 자기 살 길만 찾은 것이죠. 병가를 내는 선생님들, 또는 그날 국회 앞에 나간 선생님들, 자기 살 길에 대한 걱정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아팠기 때문에 내 살 길보다는 우리 교육의 살 길을 생각했던 거죠. 근데 병가를 내면 안 됩니다 한 관리자들은 자기 살 길만 생각한 게 아닌가? 그건 왜 그런가? 자기 살 길만 생각해도 관리자가 되는 승진제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간 것이죠. 세 번째는 유난히 눈에 띄는 관리자도 있었습니다. 안성의 어떤
교장 선생님은 인디스쿨에 글을 올려서 여러 선생님들께 감동을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도 내부형 공모제 교장선생님이신데요. 자량유업일을 하겠다,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셨고, 교사회의에서 안 된다라고 교장선생님을 말리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죠. 교사들의 뜻을 먼저 헤아린 것이죠. 그 두 분의 공통점은 내부형 공모제 교장들이었습니다. 내부형 공모제 교장 선생님들은 비슷한 행동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비율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내부형 공모제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이번 9월 4일 모습에 선생님들 뜻을 헤아렸던 것 같습니다. 왜? 내부형 공모제 교장이 되는 과정이 선생님 뜻을 헤아리겠다고 약속한 승진제도였거든요. 그걸 승진이라고 말하지도 않지만, 저도 사실 3년 반 동안 내부형 공모제 교장 선생님과 지내왔습니다. 그분에 대한 평가도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본 것으로는 교사들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다 모이면서 한 분께서 업무로 힘들어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시자 교장 선생님께서는 일부분을 자기가 업무를 담당했고요. 그 업무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준 것이죠. 그리고 문제 행동이 보이는 학생들을 힘들어하면은 교장실로 바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고요. 그리고 3월이면 1학년 학부모들은 꼭 연수를 했고요. 연수에서 가장 강조한 게 퇴근 이후 시간에는 선생님들께 전화드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내부형 공모제 교장선생님을 보면서 또렷한 철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철학이었냐? 선생님들, 학생, 학부모를 함께 헤아리면서 학교에서 일꾼 노릇을 하겠다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서희초 사태 이후에 우리 승진제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든 까닭은 첫째, 힘들어하는 교사 뒤에 그걸 헤아려주는 관리자가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9월 4일 교육 멈춤의 날에 보였던 관리자들의 모습이 정말 교사들을 헤아리는가 아니면 자기 살 길만 찾았는가에 대해서 따라서 많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부형 공모제 관리자들은 그래도 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내부형 공모제가 모든 해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여러 승진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논의가 있어서 정말 교사, 학부모, 학생을 모두 아우르는 또렷한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는 제도였으면 합니다. 지금처럼 점수 따서 되는 승진보다는. 네, 이번엔 조금 무거운 이야기였죠. 서희초 사태를 겪으면서 든 생각이었습니다. 승진제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